살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 자신이 꿈꾸던 정원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원한 물줄기로 정원을 흠뻑 적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이끼들이 푸르푸르 깨어나는 모습을 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력을 얻은 이곳은 매일 아침 편지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작가 고도원의 이끼 정원입니다. 이 정원을 가꾸려면은요, 이 물을 하염없이 줄 줄 알아야 돼. 끝없이 줄 줄 알아야 돼. 이 이끼는 특히 물을 좋아합니다. 3시간 이상 줘야 돼. 그래서 이끼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명상입니다. 이것이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정원 가꿀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보통 이끼들이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자라는 것에 비해 이 이끼 정원의 이끼들은 양지에서 자라는 양지 이끼입니다. 하지만 양지 이끼라 하더라도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하얗게 죽어버립니다. 이끼를 보면요, 이런 곳은 잘 살아있는 이끼입니다. 물을 주면 더 이제 싱그러워지고 파릇해지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물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거뭇거뭇하는 것은 다 물이 그립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살면 이때는 좀 물을 좀 주지 않아도 이제 그 자생력으로 잘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 때까지 기르기가 쉽지는 않죠. 한 최소 2년, 3년은 잘 길러야, 물을 줘야 이렇게 됩니다. 고도원 씨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기자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연설문을 5년간 집필하다 그만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일하는 공간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는 곳이에요. 보세요. 와, 이곳은 다 책만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사색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철 따라 이제 달라지는 풍경도 바라보면서 매일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건만 몸도 마음도 쉼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한때 중풍으로 고생했던 그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준 건 그가 늘 꿈꿔왔던 정원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정원은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잠깐 멈추는 곳. 제가 이 정원에서 오래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 꽃이 말을 걸고 바람이 말을 걸고 저에게 글을 선사해 주죠. 저에게 이 정원은 저를 살리는 곳입니다. 저의 생명력을 돋구는 장소, 저의 상상력을 계속 키워주는 곳, 뭐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 자연과 거리가 멀었던 그의 아내. 처음엔 시골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라고 하면 못 살 것 같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밟아봐. 떨어질 것 같은데. 어이구. 조심해야지. 에이, 쉽지 않아, 여기 올라오기. 아이고, 쉽지가 않네. 행복이 힘드네. 여기 열매 맺었다. 이거 하나 킬까, 이거? 얼마 전부터 이들 부부는 산에 산삼씨를 뿌려 산삼을 기르고 있습니다. 나 이제 손으로 해야 돼. 응, 손으로. 옳지. 다 좋다. 좋다. 옳지. 오. 뿌리까지, 끝에까지. 옳지. 코심 같다, 여보. 아주 실하네. 네, 좋네요. 매이신 보지. 두 뿌리 낳겠어. 한 뿌리 깼는데 두 뿌리 깼어.
이것도 아주. 숯불이 한번 지금 캐시는 게 뭐, 야, 산삼이에요, 여기. 야, 이걸 아주 크다. 요즘 그 장르삼, 산양, 산삼 이런 얘기 하죠. 네. 이곳에 이제 산삼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이니까 아예 이렇게 산삼 씨앗이나 묘삼을 심어서, 뿌리거나 심어서 재배하는 거죠. 아유, 좋다. 뭐 하시려고 이렇게 산삼 캐셨어요? 멋대로 이게 귀한 분들 오시면은 이제 선물로 드리고 저희들이 가끔 식사 때 예. 싸먹기도 하고 아, 다 반찬인 거예요? 산삼을 반찬으로 먹는 사람 많지 않을 거요.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풍요로움이 이들 부부의 하루하루를 채웁니다. 와, 좋다. 처음에는 남편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젠 이곳이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여겨집니다. 맛있어요. 향이 다를까요? 저희 뭐 일터도 되고 쉼터도 되고 뭐 그냥 여기가 제 놀이터예요. 그럼 주로 정원에서 뭐 하세요? 정원에서 잡초 뽑고 이거 다듬어주고 얘네들하고 얘기하고 너 니네 참 잘 자란다 야 고맙다 네 그러죠. 얘기도 하신다고요? 그러면요, 철 따라 얘기하죠. 다릅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비 왔을 때 다르고 쨍쨍할 때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도 여기 또 눈 덮이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주는 그 표정들이 저희들이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 부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정원을 통해 건강은 물론 작가로서의 생명력을 되찾았다는 고도원 씨. 도대체 정원이 뭐길래 이런 힘을 지닐 수 있는 걸까요? 국내 최초로 원예 치료 박사 학위를 받은 최영애 박사는 정원이 지닌 치유의 힘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그 렐프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정원이라는 공간이 있었을 때에는 아동들에게는 어떤 슬픔, 그다음에 뭐 분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경감된다라고 연구가 되어져 있고요. 성인들에게도 많은 그 스트레스에 여러 가지 뭐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또 병원에 입원했었을 경우에는 뭐 진통제를 좀 적게 요구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정원에서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건 그 안에 돌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명이 겪는 성장, 위기, 결실의 과정을 함께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나고 자라 정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식물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부족했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될까요? 아파트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요. 차가운 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딱딱하고 단조롭고 차갑고 변화가 없는 엄마고요. 정원이 있는 곳은 따스하고 편안하고 쉼이 있고 변화가 있는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딱딱하고 차갑고 변화가 있는 엄마에게 어떤 정서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각을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약간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답답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딱딱하고 차갑고 변화가 없는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서 무시 환경이 되는 거죠.
9살, 4살. 개구쟁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마영 씨네 집. 여기 또 내가 줄게.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빌라와 아파트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응, 생겼다. 사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파트만큼 아이 키우기 편한 곳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창 움직일 나이인 아들 둘. 집에만 들어오면 심심하다며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 붙잡고 한다는 소리가 심심해. 놀아줘. 지루해, 다른 거. 장난감이 없나요?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항상 애들은 장난감 사주면 3일을 못 버텨요. 질리니까. 예. 우리 집 정원이랄 것도 없고 이 베란다 앞에 조그마한 화분이 있는데 걔가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화분을 받아도 죽고. 근데 그 옆에 제가 큰아들이 또 감을 먹다가 감씨를 거기다 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매년 자라나오고 있는 거예요. 위에 뿌리 말고 줄기만 딱 죽었다가 다시 뿌리에서 3년째인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화분 하나가 남아있어요, 저희 집에. 통째로 부어버리겠다. 이래야지 며칠 동안 물 안 줘야 되겠지. 재한이가 직접 물 주고 키우는 거예요? 네. 앞으로 계속 키울 거예요? 네. 왜 앞으로 계속 키울 거예요? 배고프니까요. 감을 먹고 싶어 화분을 키운다는 지환이.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지환이에게 식물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거 열매 나거나 그거 뭐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심어서 먹을 거 먹고 썩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집에 정원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벌레도 있고 또 그 많은 벌레들이 살 수도 있고 또. 정원 같은 집이 갖고 싶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정원에 벌레 있어요. 정원이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뭐 어떤 정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한 정원이요. 벌레 없는. 우리는 아파트에 살다가 2년 전 정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한 한 가족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결혼 후 빌라와 아파트에서만 살던 오수미 씨는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기 위해 과감히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정원에 나오면 들어갈 줄 몰랐고 이것저것 같이 놀아주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이를 바꿔가며 아이들 스스로 잘 놀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상추 옮겨 심었잖아. 물을 많이 줘야지 뿌리가 척척 내려오지. 뿌리에 주는 게 좋아. 한켠에 있는 작은 텃밭은 가족들의 보물창고. 어설픈 농부의 수고에도 어여쁜 먹거리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나 따주세요. 그지? 나 따주세요. 이러지. 잘 익은 거 하나 골라봐. 제일 잘 익은 거? 한 입에 슉. 엄마, 맛있어? 엄마. 누가 목마르대? 물 좀 대줘야 되겠어? 어머나 빼꼼히 보이네. 우와, 유나 이거 봐. 감자야. 언니가 캐낼 테니까. 씹어봐. 갖다 놓고. 신서 가방에서 감자가 나왔네. 아파트였으면 창고에 처박혔을 낡은 유치원 가방도 정원 한켠에서는 멋진 화분으로 변신합니다. 우와! 엄청난 거 나왔다, 엄청난 거. 엄마, 이거 준서가 캤는데 너무 큰 거 아니야? 진짜? 이거는 요리에 써야 되겠다. 소꿉놀이가 아니고. 엄마 줘도 돼? 우리는 많으니까. 그래. 냄비 속으로 콩 나올 시간이야. 자, 하나, 둘, 5개씩, 셋, 넷. 여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짠, 완성.
골라서 먹자. 우와, 먹기 힘들겠다. 엄청 크네. 사실 자연물이 놀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기들이 목적을 만들어내요. 나뭇잎을 가지고 이것은 무슨 놀이공원을 만들어서 그 티켓으로 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뭐 요리하는 재료로 쓴다든지 어떨 때는 뭐 약초 가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응용을 해서 또 다른 놀이를 만들어내고 놀이감이 좀 무궁무진 이 정말 저 손바닥만한 정원이거든요. 정말 작은데 그 안에서 무한한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족과 함께 원희의 치료 프로그램 중 하나인 나만의 정원 만들기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지연이도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나만의 정원 만들기를 할 거야. 지환아, 우리 뭐 한다고? 나만의 정원. 그래. 너무 필요 없어. 어떻게 정원을 꾸밀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식물들 중에서 어떤 식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꾸며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려야 돼. 그런 걸 제가 잘 못해요. 해보면 돼, 자꾸. 지환아. 선생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괜찮아? 계획도 어떤 그 이미지로서 우리가 구성해 나아간 다음에 계획도를 그리라고 했을 때 난 계획을 못해요라고 표현한다거나 그 계획도를 굉장히 멈칫멈칫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이렇게 능동적으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을 해본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디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계획도를 수정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도 보여주는 거는 아주 중요한 발달이에요 또. 계획들을 그린 뒤 직접 화분 안에 자기만의 정원을 꾸며봤는데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 정원에 대한 추억이 있는 엄마는 거침없이 정원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에 비해 지환이는 흙이 다소 불편한지 흙이 손에 닿으면 계속 닦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살 동생은 아파트에선 좀처럼 할 수 없는 흙장난이 재밌었는지 정신없이 빠져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이끼야. 더 깨져봐.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 어떤 느낌이야? 해초 만지는. 해초 만지는 것 같아. 비슷하지? 못 만지겠어요.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서. 그럼 어떻게 선생님 도와줘야 돼? 엄마 수 있어요? 낯선 흙과 이끼 작업을 통해 드디어 지환이의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내 식구에 대한 꿈이 담긴 엄마의 정원도 완성됐습니다. 정리도 잘하네, 우리 지연이. 재밌어요. 손으로 만지작대니까 편하고 즐겁고. 아기 때 흙장난 할 때 빼곤 이거 할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좋은 거.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이네. 너무 이쁜데. 내가 한 거 맞아? 지연이 재밌게 하세요. 지환이의 정원은 편말에 담긴 내용이 좀 특이했습니다. 정원 손대지 말고 어서 섞어줘?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손대는 사람이요. 손대는 사람? 네. 자, 이거는 형아. 지환이는 누군가 자신의 정원을 건드릴까 봐 잔뜩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고르면 안 될까? 뭐예요? 책상 위에서 이렇게. 네, 살짝만 손가락으로 눌러. 옳지. 지연이 손대니까. 이름표 마지막으로 씨앗의 생명력을 체험해보기 위해 강낭콩도 심어보았습니다. 자, 알았어요. 자, 그럼 박수 쳐보세요. 오늘 즐겁고 고마웠어요, 지연아. 엄마 고맙습니다. 지연이도 나도. 파이팅. 일주일 동안 나만의 정원을 돌보며 관찰 일기를 쓴 뒤 만나기로 했는데요. 화분이란 화분은 다 죽어나갔다는 지환이네. 일주일 뒤 이 정원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이번엔 정원이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네, 안녕. 어서 진서지. 오세요. 이건 진서 거. 진서는 읽고. 이번에도 사전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작성했는데요. 같이. 나는 저는 예쁘고 귀여운 내연고기. 예쁘고 귀여운 내연기.
너무 멋진 대답을 하는구나. 아, 참. 나에게 정원이란 예쁜 꽃들. 예쁜 꽃들. 희망이 뭐야? 세상. 세상? 네. 정말? 이렇습니다. 네. 두 아이는 계획들을 그릴 때에도 거침이 없었고 정원 만드는 데에도 상당히 자기 주도적이었습니다. 예쁜 꽃을 넣을래요. 어떤 거? 꽃. 이 꽃 넣었고 또 예쁜 꽃 어떤 거 넣을래? 저 빨간. 요거 빨간 거 꽃기린. 이거거든. 선생님 조금 도와줄게. 자, 꽃 여기. 여기. 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많은 움직임을 해봤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아이들 역시 상당히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주저함이 없이 대답하는 걸 보고 굉장히 건강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정원은요, 입구 옆에 새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새가 앉는 공간 옆으로 웅덩이를 만들고 그 옆에 나무 받침대를 하나 놔서 거기서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 그게 여기예요? 네. 아, 재미있는 생각이다. 나만의 정원. 평소 식물을 심고 가꿔봐서인지 두 아이 모두 흙 작업에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정원에서 많이 놀아보긴 했지만 난생 처음 자신이 직접 고르고 심어서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본 아이들. 일주일 후 이 정원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그 정원이 있는 집과 뭐 없는 집을 평가했었을 때는 좀 일반적인 것이 도덕 발달 단계로 평가하는 거예요. 정원이 있어서 생명을 길러본 경험이 있고 또 좋은 경관 속에서 좀 편안함을 느껴봤었을 때에는 상대편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올라가죠.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 집에서는 토마토가 있어. 아주머니가 이제 열심히 길렀는데 나는 너무 배가 고파. 어떻게 하겠니? 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이 다 많은 그 사례들에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이제 기다리겠다. 왜냐하면은 아주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꿔서인지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제 환경 속에 있었을 때에는 공감 능력이 당연히 환경에서 최선의 적응을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배고프니까 먹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내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오감표를 작성했었을 때 양쪽 집이 이제 그 대상도 달랐죠. 그러니까는 정원이 있고 경험이 있는 집은 대상도 굉장히 세부적이고 사실적이고 낱낱이죠. 자가를 보았다, 새를 만져보았다라고 구체적인 데 비해서 이제 이쪽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시켜요. 꽃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오감의 표현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지죠. 우리나라 3대 정원의 하나로 손꼽히는 보길도의 세연정. 이곳에 가면 정원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조선 인조 당시 선비였던 윤선도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낙심하여 정계를 떠나 이곳 보길도로 들어옵니다. 세자를 가르치며 나라에 품었던 큰 뜻을 내려놓고 이곳 정원에 자신의 꺾인 꿈을 풀어놓습니다. 바위마다 이름을 지어가며 사색을 통해 상처받은 선비 정신을 가다듬어갔던 윤선도. 그는 이곳에서 조선 문학의 백미로 손꼽히는 어부사시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가 이곳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윤선도는 정자 안에 온돌까지 깔아놓고 겨울에도 이곳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씻고 또 씻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은 36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오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보길도에서 자라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섬으로 돌아온 이난용 씨.
유년 시절도 항상 뛰어놀면서 즐거웠던 공간인데 이 세연정을 찾으면은 어떤 꾸밈 없고 가식 없는 그런 뛰어놀던 시절과 같이 여기 오면은 이제 마음이 편하고 자연스럽고 깨끗하다는 생각. 자주 오는 곳인데도 들려보고 싶은 곳. 뭐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 다가오고 그래요. 윤선도 정원이 놀라운 것은 바로 섬 전체를 정원으로 봤다는 겁니다. 섬을 두루다니며 전망이 좋은 곳마다 이름을 짓고 쉴만한 곳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그런 장소마다 물길을 연결해 하나의 정원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정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각각의 정원들은 물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길로요? 네, 나음계에서 내려오는 물길들이 낙서제와 곡수당을 거쳐서 세연정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계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속 기암절벽에 위치한 동천석실은 신선이 사는 곳이란 뜻으로 그가 홀로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긴 곳입니다. 여기서 달을 보며 시를 짓곤 했다는데요. 동천석실 앞에는 그가 차를 마셨다고 전해지는 차바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천이라고 하는 곳은 신선이 사는 곳, 그것도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곳들을 칭하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저기 보이는 낙서제와 저 산 너머의 세연정, 그리고 이 동천석실에서 고산 선생이 이루어놓은 이상세계를 마치 신선의 세계처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가 살던 곳은 낙서제라 하여 동천석실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낙서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윤선도가 보길도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쳤던 곡수당이 있습니다. 늘 맑은 물을 곁에 두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자 했던 윤선도. 보길도 정원에는 우리 조상들의 선비사상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보길도 정원에서 저도 이제 갔었을 때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그 윤선도라는 한 개인의 어떤 그 머릿속의 상상 구상의 개념적 크기예요. 그 섬 하나를 다 머릿속에 넣어서 어떤 위치에 어떤 것을 하고, 저는 그 자체가 압도당하는 느낌? 사람이 만든 것이나 마치 자연이 이룬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내면 세계의 스케일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현 씨, 가보자. 시원도 하다 얘. 문도 좀 열어놓고. 지현 이거 싹 났다. 지원이도 싹 났어요. 언제? 아까는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랬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자랐어? 훌륭하다 얘. 내 엄마 건 다시 않았구나. 지환이 것만 났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정말로 지환이가. 신기하다. 숙제해, 뭐 해야 움직이는 게 보통 지금 현재의 지환이라면 지가 알아서 와서 너 물 줬니? 그럼 벌써 줬는걸?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죠. 저는 큰 발전이라고 봐요. 우리 아들이 그 정도 해준 건가요? 엄마, 나에게 정원이란 가지기 힘든 거야 라고 했는데 비해서 애프터에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 다음에 더불어 나도 즐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런 어떤 면에서는 큰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답을 주셨어요. 식물이 시들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서 지환이는 행동의 구체성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식물을 사랑하고 기른다. 그 다음에 나는 정원과 꽃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비해서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해줬어요. 애프터에는 여기에 물대포라고 썼어요. 물을 많이 주겠다라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왜냐하면 식물을 살릴라고. 이번엔 바깥 정원이 있는 진서 윤선회를 가봤습니다. 선생님 제일 궁금한 거 이제 니네 정원하고 강낭콩 어떻게 됐나 궁금하거든. 강낭콩 저렇게 많이 어떻게 인사야? 가보자. 이건 언니 거고요. 이게 저 거예요. 근데 막 손으로 막 만졌어?
그랬더니 괜찮아 윤서야? 한 번에 만졌다가 이게 하나가 뚝 떨어져가지고 엄청 놀랬는데. 그치, 꼭 애기 같은 거지 어떤 면에서는. 강낭콩 같은 게 저렇게 빨리 자라는 줄 몰랐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뭐 우미 트고 이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떡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기록해 보면서 아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컸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라고 그러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물 주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아, 물 주는 게 귀찮았어? 그런데 꼭 참 물 줬어요. 그런데 꼭 참고 물을 줬어? 만약에 윤서가 물을 안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기에서? 키가 안 크고 모습도 안 예뻐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이고 내 것으로 조그맣게 만들었지만 날마다 반복을 하면서 끊임없이 돌봐줘야 된다라는 걸, 보살펴줘야 된다라는 걸 이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다가 귀찮은 느낌이 들 때에 그것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진서의 답,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까지 나아간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정원은 우리 삶의 휴식처입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잠시 멈춰서서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원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것을 다시 성인이 되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정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의 상상의 공간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의 돌봄이 있는 곳. 나의 작은 손길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이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 여러분에게는 정원이 있습니까?